화학 반응에서의 열 출입 봅시다.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 화학 반응과 열 출입은 크게 뭐 두 종류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두 가지입니다. 자, 발열 반응의 경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열을 방출하고 이렇게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예,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렇게 반응물 생성물 변하는 거를 계라고 하죠. 계의 에너지는 내려가요.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그러면 계의 에너지는 이렇게 내려갔지만 열을 방출하고 내려갔지만 주위는 이 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계의 에너지는 내려가고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요. 자, 이게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여기 나왔네요. 주위 온도 올라간다. 자, 흡열 반응은 그 반대입니다. 흡열은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계의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이렇게 계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시원해지겠다. 그죠? 주위는. 자, 두 가지 그래프로 기억을 해 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의 예가 어떤 것도 있는지는 외우셔야 되겠죠. 자, 산연기 중화 반응 무조건 중화열, 항상 발열입니다. 중화열이 나오는데 중화열은 항상 발열. 금속과 산의 반응 수소기체 발생하죠. 이게 항상 또 이것도 발열입니다. 금속과 산의 반응 발열. 그 다음에 당연히 연소 아시죠? 연소. 메탄의 연소, 뭐 부탄가스의 연소. 불 붙여서 태우면은 당연히 온도 올라가죠. 주변의 온도 올라가고 발열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발열이죠, 뭐. 그다음에 금속의 산화, 이거 녹 쓰는 거, 금속의 산화로 샘플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도 발열. 그러니까 금속과 산의 반응도 요 반응도 보시면 산화환원이고요.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요거 산화환원이고 메탄의 연소 너도 산화환원이고 철의 부식 너도 산화환원이죠. 모든 산화환원이 발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산화환원 반응들은 발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의 용해 물에다가 녹이는 거죠. 황산이나 뭐 이런 강산을 물에 녹였다 이것도 따뜻해집니다. 발열. 그 다음에 NaOH 강연기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얘만 그래요. NaOH 같은 경우도 물에 녹이면 발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부분의 산들이 발열이고 염기 중에서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 발열이다.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어렵습니다. 자, 흡열 반응.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 흡수해서 계 에너지는 올라가고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는 이 흡열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열분해. 가열해주면 그 열을 흡수해서 물질이 분해가 되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과정이죠.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흡수해서 탄산 나트륨과 물과 이렇게 CO2 기체가 생성되면서 빠져나가죠. 이 CO2 기체 때문에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수산화 발연 팔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의 반응이라. 질산 암모늄 나오면 거의 대부분 열 흡수예요. 흡열이더라고요. 질산 암모늄만 외우셔요. 질산 암모늄 들어가면 흡열이래요. 흡열. 또 질산 암모늄의 용해. 질산 암모늄 물에 녹여도 역시 흡열. 그다음에 광합성. 광합성은 이거 산화환원이죠. 산화환원인데 이건 흡열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산화환원이 산화 반응이 전부 다 발열은 아니에요. 이렇게 흡열도 있죠. 이거 비에너지 흡수해서 양분 만드는 거, 포도당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흡열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이런 내용 나오면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예. 자, 이거 어디다가 이용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발열 반응은 따뜻하게 하는데 쓰겠죠. 조리용 발열팩, 휴대용 손난로, 제설제. 예, 온도 높여서 눈 녹이는 거. 흡열 반응은 온도 떨어뜨리는 데 쓰겠죠. 냉각팩, 질산아모늄 얘기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쫙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B입니다. 우리가 뭐 발열이건 흡열이건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발열이라고 하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있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있으면 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죠? 이렇게 떨어져. 요 차이만큼을 요 에너지 차이만큼을 외부로 열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 차이가. 열로. 우리는 반응 물질의 이 에너지 E1 이거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생성 물질의 에너지 E2도 측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에너지 변화량. 예.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있죠. 이런 고유한 에너지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이런 거를 다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요겁니다. 이거 변화량. 에너지의 변화량. 이 에너지의 변화량은 뭘로? 열 에너지로 지금 밖에서 방출이 됐죠? 열만 측정하는 거예요. 열을 측정하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예. 저 열을 측정하자. 어떻게? 열이라는 게 뭔가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에너지잖아. 그래서 온도 측정해서 이 열을 갖다가 계산을 해냅니다. 자, 일단 계산하기 위해서 비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물질이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떤 물질 1g이 온도 1도 올라가는데 얼마큼의 열이 필요하느냐. 자, 이게 비열이에요. 비열. 물질마다 다 달라요. 예. 여기 빠져나온 열로 어떤 물질을 대표 그 물질의 온도가 달라질 거 아니냐. 그 물질의 달라진 온도 측정하시고 그 물질의 비열도 측정하시고 미리 다 측정해 놨겠죠. 이거 그 물질이 뭔지 알면 뭐 찾으면 돼요. 자, 물질마다 정해져 있어요. 물질의 특성, 비열. 여기 보시면 단위가 이렇습니다.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줄, 퍼, 그람, 도씨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칼로리, 퍼, 그람 곱하기 도씨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주어진 단위에 맞춰서 계산하시라 이거죠. 여기가 g이잖아요. 질량이 g이면은 질량을 나중에 곱하기 할 때 g으로 맞춰서 곱하기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용량이라는 게 있네요. 물질의 온도를 1g 빠졌죠.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열 용량은 비열에다가 질량 곱하기 해놓은 이 전체 값이 열 용량이야. 비열 곱하기 질량이 열 용량이야. 비열 곱하기 질량. 열 용량의 단위는 줄 퍼 도씨 이렇게 됩니다. 질량이 곱해졌기 때문에 질량이 상쇄가 됐죠. 자, 어떤 물질을 1도씨 온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열 용량. 자, 그럼 열량은 뭐냐? 열량은 어떤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양을 얘기하는데 그 열 에너지 양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CM 델타 T, CMT 뭐 이렇게 구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연용량이 문제가 나오면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푸시던가. 뭐 둘 다 완벽히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연용량 계산하는 거 CMT Q는 CMT로 계산을 하시거나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걸로 계산하시거나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비열의 단위예요. 이 비열의 단위가 줄, 퍼, 뭐 그런 곱하기 도시로 나오면 이 질량 g으로 맞추시고요. 온도 변화 뭐 도시겠죠? 싹싹싹 지우면 이때 열량의 단위는 줄이 됩니다. 이렇게 줄이. 만약에 이게 칼로리 퍼, 뭐 킬로칼로리라고 할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비열의 단위가. 이때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곱해 주셔야 돼요. 킬로그램. 500g이라고 나오면 0.5kg, 0.5라는 숫자를 넣으셔야 돼요. 온도 변화 도시 이렇게 해서 약분되고 이때 열량의 단위는 킬로 칼로리로 나오겠죠. 이렇게. 자, 비열의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열량의 단위가 줄이건 뭐 칼로리건 킬로 칼로리 이런 것들로 정해지게 될 거예요. 어쨌든 줄이건 킬로 칼로리건 칼로리건 전부 다 열량의 단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열량하고 주울하고 칼로리를 뭐 전환해 주는 관계는 열의 일당량이라고 해서 1칼로리는 약 4.2주울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주울로 계산해 놨는데 정답지에 칼로리가 나오면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거 환산식을 이용해서. 자, 어쨌든 이 열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온도 변화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열량계를 이용해서 온도 변화들을 측정합니다. 자, 열량을 측정해주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단열 반응 용기랑 온도계, 그 다음에 젖계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건 됐고, 자, 두 가지 간이 열량계가 있고 통 열량계가 있다. 간이 열량계는 스티로폼 이온 건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열 에너지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정밀한 실험에는 이용해야 좀 어렵고요. 주로 뭐 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녹였을 때, 용해됐을 때 나오는 용해열, 뭐 흡열인지 발열인지 용해열 측정할 때 많이 써요. 또 중화 반응, 중화열도 많이 쓰고 간단하니까 중화열 이렇게 용해열이나 중화열을 측정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용해열이라고 하면 용해열 측정할 때는 Q는 CMT에서 항상 우리가 계산할 때 맞춰줘야 돼요. 어떤 물질을 용해한다 이렇게 넣고 물질을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온도계 꽂아가지고 얘를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열량 Q를 계산할 때 이 C라는 비열은 용액의 비열을 갖다가 넣으셔야 돼요. 이 용액에서의 열량을 계산하는 거라 용액의 비열을 넣으셔야 되고, 요 질량은 넣어준 물질이 아니고 전체 물과 넣어준 용질 두 개 합친 용액의 질량을 넣어주셔야 돼요. 온도 변화는 온도계로 측정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용해열에서는 용액의 비열과 용액의 질량을 써라.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통열량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요 강철통 시료가 요 통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은 바깥쪽에 채워져 있고 지금.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면은 열이 이쪽으로 전달이 돼요, 바깥쪽으로. 그죠? 그래서 열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바깥쪽에 있는 물을 갖다가 데핀다고요. 근데 문제는 자기도 뜨거워지죠. 요 통도 뜨거워져요. 그래서 열량계는 두 개를 측정하셔야 돼요. 물이 얻은 열량 플러스 통이 얻은 열량, 이렇게 두 개를 측정해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뭐 좀 정확하니까 열 손실이 좀 거의 없고, 뭐 비교적 정확히 이게 측정이 된답니다. 주로 어떤 물질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연소열 측정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된대요. 3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간이 열량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은 모두 간이 열량계 속 용액의 온도 변화에 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손실이 뭐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량 Q는 CMT를 이용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C는 용액의 비열, M은 용액의 질량이에요. 델타 T는 용액의 온도 변화. 이렇게 용액 걸로 푸셔라. 알겠습니까? 질량을 뭐 물을 100g 준비하시고 여기 A라는 물질을 10g을 넣었어요 라고 나오면 이 질량은 여기다 110을 곱하기 하셔야 돼요. 110. 용액의 질량은 뭐 문제에 나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단일연계로 하면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알아두세요. 손실이 많으니까. 자, 통열량계를 이용하는 경우는요. 두 가지를 다 계산해 주셔야 된다. 물이 얻거나 잃은 열량, 그 다음 통이 얻거나 잃은 열량. 두 가지를 다 계산해라.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물에 대한 비열이 항상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해져 있죠. 물의 비열은 1칼로리 퍼 그런 곱하기 도시 또는 4.2 주울 퍼 그런 곱하기 도시. 물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통열량계 같은 경우는 비열이 나오지 않고요. 열 용량이 나옵니다. 요 통열량계 있죠. 요 통열량계 너의 열 용량이 나와요. 문제. 열 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단위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여기 있는 물의 비율은 요걸로 줘. 예를 들어서 물의 비율은 요걸로 줘. 그 다음에 통 열량계의 단위는 지금 칼로리 퍼 도시 이걸로 줘. 다르게 줘. 어떤 경우는 킬로칼로리도 줄 수가 있고 이거 다르게 줘. 다르게 주니까 네가 어떻게 해줘? 맞춰요. 단위를 맞추세요. 둘 다 칼로리로 맞추든지 주울로 맞추든 네가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단위 가지고 장난치니까요. 조심하세요. 풀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탐구 자료, 뭐 부자, 용해 반응에서 열량 계산하는 거네요. 연말칼슘 10g, 물 200g이래요. 전체가 210g이군요. 자, 그래서 잘 져서 놨더니 온도가 올라갔나 보네. 용액의 온도가. 자, 온도 변화가 8도. 자, 8도 올라갔어요. 8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요. 용액의 비율은 얼마인가 봤더니 용액이에요. 용액의 비율이 4.2. 뭐 그냥 물의 비율을 갖다 그대로 썼어요. 그냥 큰 차이가 없나 봐요. 어쨌든 저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계산해 보죠. 용액이 얻은 열량은 4.2 곱하기 주울 퍼 그런 곱하기 도시 체크하시고 단위 곱하기 그 다음에 질량은 210g 두 개 더한 거 210g g 맞추죠. 이렇게 온도 변화 8도 맞추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용해열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방출이죠. 발열 반응이고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을 했어요. 자, 근데 실험값이 요런데 10g 가지고 했으니까 10g 가지고 이만큼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나누기 하면은 9g당 1g당 값이 나옵니다. g당 705.6 줄이 나왔대요. 근데 이론적인 값은 732.4줄이에요. g당. 자, 당연히 손실이 많겠죠. 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요렇게 나와요. 실제 용해 반응의 경우에는. 잘 봐두시고. 자, 이거는 이제 연소 반응이야, 이제. 연소 반응. 이건 굉장히 뭐, 심플한 연소 반응이네요. 그냥 밑에서 과자 태우고 위에서 물 가열하는데요. 손실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저런 거는. 일단 과자 질량을 계산해 보세요. 처음에는 10, 남은 게 5예요. 그러면 사라진 게 얼마죠? 5g이죠. 이만큼을 불태웠다라고 지금 잡는 거예요. 물의 온도 변화를 보니까 이만큼 48도 변했다. 자, 그러면 연소한 과자가 방출한 열량이 물이 얻은 열량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물의 비열 4.2 그다음에 물의 질량이 얼마라고 나왔을까? 100g이네요. 100g 온도 변화 48도에서 요만큼 나오면 2만 160이 나오네요. 160. 근데 과자가 이게 지금 몇 g이었죠? 5g이었죠? 그래서 5g으로 나눠요. 1g당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은 당연히 5g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나온대요. 4,000대. 이론적인 값이 2만인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딱 보니까 뭐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고 뒤에 대표 자료까지 해서 쭉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거의 뭐 이게 마무리죠. 예. 뒤에 마무리 문제하고 수능 실전 문제까지 쭉 풀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예.